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조율 중인데 예비 신랑이 갑자기 서로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교환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작성해서 교환을 하게 됐는데 이 남자의 요구사항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글을 써봅니다. 이게 맞는 건지 한번 봐주세요. 먼저 제가 작성했던 요구사항은 첫 번째로 가사 분담은 서로 합의하에 각자 잘하는 부분을 맡아 대략 반씩하기로 한다. 두 번째로 주말 이틀 중 하루는 여행, 전시, 영화, 레저 등등 외출을 함께 하기로 한다. 단 아플 때는 제외한다. 세 번째로 차 조수석은 나만 타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도 안 된다. 오로지 내 자리다. 네 번째로 재산은 평생 공동명의를 하기로 한다. 다섯 번째로 이직, 휴직 시 항상 서로 의논, 협의 후 진행한다. 여섯 번째로 사석에서 이성과 단둘이 있지 않는다. 일곱 번째로 상대방의 가족에게 효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각방을 쓴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반려동물 입양을 원할 시 협의를 진행한다. 충동적으로 길에서 데려오는 건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예비 신랑의 요구사항을 보고 난 후 생각이 많아지네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적었더라고요. 첫 번째로 매일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을 지켜 생활하는 평생의 루틴을 계속 지키고 싶으므로 남편이 잠자리에 드는 밤 10시에는 집안의 모든 조명을 소등한다. 불을 켜고 싶으면 남편이 완전 깊은 잠에 든 자정 이후로 점등하되 각자의 방만 가능하고 거실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소등 상태를 유지한다. TV는 금지이고 각자 방에서 휴대폰 사용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하고 저녁 식사는 주중에 배달이나 포장으로 한다. 서로에게 식사 준비 요구를 엄금하고 요리를 직접 하는 건 주말에만 가능하며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요리한 사람이 주방을 다 치우고 수채통도 청소한다. 아파서 죽이나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할 땐 각자 준비하거나 배달시킨다.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주중에 요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각자의 옷은 각자의 세탁기로 세탁하고 각자의 건조기로 건조하되 세탁소에 맡기는 경우 세탁비는 각자의 용돈으로 지출한다. 컨디션 난조 등의 이유로 세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프거나 바빠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 맡은 살림을 이행하지 못할 시 각자의 돈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해결한다. 네 번째는 명절에 함께 서로의 부모님께 방문하되 상대의 부모가 집안일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 거절해 주기로 한다. 예를 들어 명절에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요리를 요구하면 남편이 거절해 주고 장인어른이 무거운 짐을 사위에게 운전해 날라주기를 요구하면 아내가 거절해준다. 다섯 번째로 각자의 부모님 용돈이나 선물은 각자의 용돈으로 해결한다. 여섯 번째로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로 하며 이때 외출 시 서로의 목적지와 세부적인 활동 내용을 묻지 않는다.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쓴 지출 내역도 요구하지 않는다. 서로의 친구나 취미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로 서로의 부모와 가족, 친지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지 않으며 이를 불이행할 시 용돈이나 벌금 등으로 페널티를 적용한다. 여덟 번째, 주 3회 이상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함께한다. 운동은 함께 혹은 각자 하되 최소 회당 1시간 이상 주 3회 이상은 꼭 지키도록 하며 이때 산책은 운동으로 치지 않는다. 상대가 다이어트나 건강관리, 피부관리, 미용 시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상대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야 한다.
9번째로 가족 계획은 협의하에 진행한다. 협의 없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녀 출산을 원하고 요구하지 않는다. 불이행 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10번째는 건강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서로를 외면하고 배신하지 않는다. 단, 치료비와 간병은 각자의 돈으로 해결한다. 이는 각자 부모에게도 적용되며 각자 부모에게 건강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외면하지 않고 긴밀히 협조한다. 이 또한 치료비와 간병은 각자의 돈과 노동력으로 해결한다. 이동 지원, 정서적 유대, 정신적 회복은 서로 협조하되 금전적 부분과 부모님의 간병 혹은 간병비를 요구하는 건 엄금한다. 10번째로 자녀를 출산 시 시터를 고용하며 이때 시터 비용은 반반 부담하기로 한다. 자녀 교육은 교육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며 교육비 또한 반반 지출한다. 한쪽에서 교육비를 줄이자는 이유로 학원을 줄이고 가정에서 교육할 시 상대방에게 교육 협조를 요구하지 않는다. 11번째로 부득이하게 각자의 부모님께 금전적, 유체적 지원을 요구할 시 자신의 부모님께 빌린 돈이나 노동력의 대가는 각자 지불한다. 단, 이것이 자녀로 인한 일인 경우라면 반반 지불한다. 이외에도 불가피한 중대한 이유가 없을 시 맞벌이에 동의한다.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과 내가 준비함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차후에 집값의 50%를 아내가 부담할 시 공동명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예비 신랑의 요구와 제 요구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이고 뭐든 각자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인지 상처가 됩니다. 너무 예민하고 과하달까요? 이 결혼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재산 반반이나 공동명의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셔서 추가로 글을 씁니다. 집은 예비 신랑이 해오는 게 맞고 집값은 3억 정도입니다. 저는 혼수와 차, 지참금 등 2억 4, 5천 정도 들어가고 결혼식장 비용도 저희 부모님이 내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반반 결혼이라 생각했는데 집 명의를 예비 신랑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속상하네요. 그리고 각방은 제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못 자기도 하지만 예비 신랑이 너무 일찍 자서 요구한 겁니다. 불을 전부 소동해야 하기에 10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구한 거였어요. 이게 잘못인가요? 아무튼 그냥 파혼이 답인가 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예비 신랑은 결벽증에 이기주의에 누구와도 결혼 못할 놈입니다. 조건도 먼저 교환하자 한 걸 보니 글쓴이의 요구 조건과는 상관없이 애초에 본인이 손해 안 보려는 이기주의의 끝판왕이에요. 나리씨 시즘도 있는 듯한데 3억에 저렇게 살아줄 여자 절대 없어요. 두 번째, 둘 다 각자 한 달에 2, 3천씩 버나봐요. 3억짜리 집이 몇 평이나 한다고 각자 세탁기에 각자 건조기요. 결혼 안 하고 연애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하러 계산 복잡해지게 합치나요. 세 번째, 여자분 조수석 내용 보고 정 털린 여자입니다. 저 중에서 그나마 각방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도 대방 예민한 여자지만 둘 다 옌뱅하지 마세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여주기식으로 결혼식장에만 들어갔다가 나올 것 같네요. 근데 그 전에 파토가 날 듯합니다. 남자분 요구사항을 보니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반반 좋은데 그러려면 님도 저만큼 세세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반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 그냥 남자한테 꺼지라고 하세요. 저게 뭐죠? 저럴 거면 자식은 왜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하는 게 뭐가 있다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아기 낳고 조리원비도 반반해서 내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쓴이는 공중에 날리는 돈이 집값이랑 비슷한데 결혼식장비는 왜 내준다고 한 거예요? 저러니 남자가 지가 겁나 잘난 줄 알고 날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아니 뭐 120평 대저택에서라도 사실 예정인가요? 각자 세탁기에 건조기에 거실 소독 유지에 각자 방에서 모여? 뭔 지랄 연병들인지. 아파서 본인이 맡은 살림 못하면 도움이요. 진짜 별 꼴값 대잔치를 다 하고 있네요. 둘 다 극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